누가 올려서 알려줬어요? 누가 투투 결과 전달주로. 자, 오늘 지수함수 할 거예요. 지수함수는 우리 저번에 했어요. 간단하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해서 그려놨을 때 얘는 형태가 두 가지로 해가지고 그려져요.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요. 얘는 y는 a의 x제곱, 그리고 요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얘는 y는 a의 x제곱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둘은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미치 조건 말해보세요. 미치 조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쵸? 그럼 0하고 1 사이가 있고 1보다 큰 범위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1보다 크대요. 2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8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거죠. 가파르게. 그래서 얘가 뭐야? a가 뭐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보라색 그래프는 뭐냐?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이해됐나요? 괜찮아요? 자, 파란색 그래프든 보라색 그래프든 무조건 누구를 지나고 있죠? 0,1을 지나고 있어요. 얘가 x에다 0을 넣게 되면은 a의 0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가 1이 돼요. 그래서 0,1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0하고 1 사이면은 얘가 감소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로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그래프,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 그래프. 이해했어요? 음수일 없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이해됐죠? 자, 아래로 넘어가 보면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부 다 대입할 수 있죠. 그렇죠? 공역이라고 물어봐도 모든 실수가 돼요. 근데 치역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치역.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y축의 양의 부분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y가 0보다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수 조건 생각하면 되죠. 진수 조건 n이 0보다 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양의 실수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 라는 걸 알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 아래는 우리 방금 쓴 거죠. a가 1보다 클 때 증가,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점근선 나와있어요. 점근선. 이 두 개 그래프가 모두 다 어느 그래프에 달라붙고 있냐? x축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다 라는 거예요. 점근선은 x축이다. 됐습니까? 우리 1대1 함수 그래프 특징이 뭐예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이다.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프는 지수함수 y는 a분의 1 x y축 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봅시다. a분의 1이라는 거를 a-1제곱의 x제곱, 그래서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쵸?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 뭐야? y축 대칭이야. 그쵸?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는 y축 대칭으로 해가지고 생겼어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넘어갈까요? 자, 평이동과 대칭이동. 아, 이건 너무 쉽죠? 그쵸? 우리 평이동 하게 되면은 뭐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쵸? 여기 다 써져 있네.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y 빼기 n 대입. 대입을 통해 가지고 평행 이동하겠다라는 거. 뭐 아는 거라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다음에 x축 대칭하면은 y 대신에 y 대입. y축 대칭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대입. 다 우리 예전에 한 거죠? 기억나요? 나 하나 넘어가도 될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개념 4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 필기를 좀 할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은 최대 최소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가 이제 가장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 됐든 수능이 됐든. 자, 위에다 뭘 쓸 거냐면요. 아, 잠깐만요. 좀 길어요. 혹시 레벨 테스트 첫 번째 시간에 본 거 답안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왜요? 지원요. 아이씨. 잘못 썼다. 오케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DT 6번입니다. 5번이요? 네. 진짜 못할 것 같아. 네. 진짜 5번으로 5번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1점짜리. 1점짜리 좋다.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만점이 120점인 거죠. 만점이 120. 틀려도 100점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거 틀리면 그래 그럼 5번으로 하지 뭐. 와 죽였다. 저 t는 0보다 크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요. 여기까지. 시소식. 몇 개? 로그함수를 안 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둘이 같은 당연히 설명 안 했잖아요. 일단 쓰고 나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하. 바보. 저도 그냥 안 미안한 줄. 수업 끝인가? 오늘 진짜 하기 싫나 보네. 언제까지더라? 1시 15분까지. 1시 15분. 55분 남았어요. 와. 55분까지 내가 이거 다 끝낸 거 보여줄게. 진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자, 봐봐. 그러니까 알아요. 로그 함수 아직 안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수 함수만 놓고서 한번 볼까요? 지수 함수 위에 거만 한번 따라가 보자.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지수식이 몇 개인지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나뉘는 거야. 지수식이 한 개가 있는 경우, 지수식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세 개, 네 개는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한 개만 있다라면은 단일형. 그래서 얘는 뭐만 보면 돼? 미치 범위만 중요하게 여기면은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 했었죠?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 A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대 최소를 볼 수 있어. 증가 그래프가 되면은 얘가 A부터 B까지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바로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X값이 작을수록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가 X값이 클수록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구간이 얘가 뭐 X가 A하고 B 사이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은 A에서 최소고 B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너무너무 쉬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는 진짜 쉬운 거야. 단일형은. 이거 틀리면 그래서 얘가 그러면 치환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치환형인 게. 내가 갖다 달라고 했어. 그래서 치환형을 하게 되면은 A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수식을 우리가 T라는 걸로 바꿔서 할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치역 배웠죠? 지수함수 치역이 어땠어요? X축보다 위쪽에 있었잖아. 그치? Y가 0보다 크다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X 자체는 모든 실수야. 근데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치역이니까 0보다 크다로 변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분명히 X 입장에서는 모든 실수 X였었는데 치환을 하고 보니까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이 생겨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정역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저거를 잘 아셔야 돼. 왜? 근의 조건이 생기는 게 무슨 뜻이야? 근의 분리. 한판축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의 최고 킬러가 한판축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 얘가 AX제곱을 T로 변환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근의 조건까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푸는 거야? 한판축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냐면 여기에서 애들 다 틀리거든. 이게. 근데 로그 함수는 또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을 거야.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수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얘를 y는 x 대칭했을 때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로그 함수야 그냥. 그래서 로그 함수도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로그식이 몇 개냐 따지는 거야. 그래서 로그식이 한 개면은 단일형, 미치 범위 똑같아. 그래서 로그 함수여도 미치 범위 1보다 크면은 증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 똑같이 들어가. 얘가. 그리고 두 개 치환형일 때 얘는 더 쉬워. 얘는 로그 A x제곱을 t로 해서 치환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x의 어떤 범위 제한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지금 x는 어디 들어가 있어?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진수 조건이 뭐였어? 0보다 크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꾸로 x의 범위 제한이 있었어. 0보다 크다라는. 근데 치환을 해버리니까 t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모든 실수 t로 바뀌어. 그러니까 x의 범위 제한이 분명히 있었는데 치환을 하니까 사라졌어, 범위 제한이.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범위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답은 뭐야? 꼭지점. 너무 쉽죠? 그래서 아무도 안 내요.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시험에 나온다라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올 거라는 거지. 이 한판축 근의 분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벌써 신나요. DT에 괴롭힐 생각이. 이해도 못하네. 문제 풀면서 좀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아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하겠어요. 아주 자, 지수 방정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낚시를 많이 당하거든요. 얘가. 여기 보세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얘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AFX 제곱은 AGX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렇게. A의 fx 제곱을 한 거랑 A의 gx 제곱을 한 거랑 둘이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입니까? 일단은 fx가 gx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성립을 하겠죠. 지수 자리에 똑같은 숫자를 넣은 거잖아.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수가 같으면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가 일단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AFX 제곱이랑 AGX 제곱이 같으려면은 A가 뭐가 되면 돼? 그렇지. 1이 되면은 몇 제곱이 됐든 간에 결국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가 0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얘네 둘은 어디에 적합하지 않아요. 미치 조건의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수식 형태에서는 저 A라는 친구가 1이나 0이 될 수가 없었을 거야. 그쵸? 근데 저게 A가 들어가 있는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다항식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hx의 fx제곱, hx의 gx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hx가 1이거나 0이 되는 순간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 A가 1하고 0일 때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여기 G가 안 된다고 써놨어. 이거 범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것만 성립해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습니까? 나쁜 놈들. 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여기 이제 나오죠, 그렇죠? 얘가 아까 여기 아까 내가 말한 거 hx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hx가 1인 경우는 추가가 됐어. 근데 0인 경우가 없어. 왜? 지가 범위 제한을 만들어 놨어. 0보다 크다라고. 그리고 0이 되면 안 되는 것 마냥 써놨는데 그게 아니죠. 0에다가 무슨 제곱을 해도 결국 0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지수가 같은 경우 해가지고 볼게요. 여기에서는 여기 지수 fx 자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그쵸? 그리고 밑이 달라요. hx랑 gx. 그쵸?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밑이 같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경우도 돼요? 지수가 0이면 돼. 지수가 0이면 무조건 결과가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쵸? 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밑이 뭐 0, 1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0이 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했습니까? 얘도 이제 문제 잘 나오고 무엇보다 내가 이제 뭐 DT나 중간평가나 이런 데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까요? 다음에 A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 치환형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썼었잖아요. 지수식이 2개. 그쵸? 지수식이 반복이 된대. 지수식이 2개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AX제곱은 T로 해가지고 치환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야? T 0보다 크다. 정의역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니까 X는 범위가 없었는데 T는 범위가 있다. 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변화하는 거에 주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지수 부등식. 자, 얘도 똑같은데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 A가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일 때 달라져요. 왜? 감소 그래프, 얘가 증가 그래프에 따라가지고 부동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 그래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밑이 어차피 1보다 크단 말이죠. 얘가. 그래서 지수의 부동호가 그대로야. fx가 gx보다 큰 거 맞다. 똑같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감소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이해됐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바뀌는지? 감소 그래프에서는 이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얘가. 자, 이건 뭐 아까 위에 나온 거니까 안 해도 되고. 오케이. 끝났네요. 뭔지 모르겠죠. 개념만에서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78 너무 쉽다. 좀 어려운 걸로 가자. 179번. 아, 이건 좀 선 넘었잖아. 네? 그런가? 그렇잖아. 약한 척 하지 마. 자, 얘는 fx 이렇게 해서 나와있어요. f는 17. 이게 무슨 뜻이야? x에다 그냥 2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넣으시면 되죠. 끝났네요. 네? 네? 끝나버렸어요. 뭐 한 거지? 이거 17 이렇게. 그러면 a제곱에 더하기 a-2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34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f3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a 세제곱 더하기 a-세제곱이 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얘뿐인 거고. 헉, 어떻게 풀어? 지원아, 어떻게 풀어? 아, 칭찬까지 해줬는데. 안 되겠다. 칭찬 회수. 그럼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야. 자, 얘 어떻게 돼요?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 제곱한 거에서 뭐 한 거예요? 2를 뺀 거죠. 뭐야, 진짜 몰라? 알아요? 이게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뭐예요? 얘가 36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은 뭐보다 크죠? 얘가 6일까요? 마이너스 6일까요? 0보다 커요? 네. 0보다 커요? 네. 아니에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산술기하. 산술기하를 하게 되면은 2 루트 AB잖아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6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fx 있죠? 얘 그래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y는 ax제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y는 a-x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는 ax제곱 더하기 a-x제곱이라는 건요. 지금 이 검정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의 함수값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 잘 봐주세요. 이 높이랑 둘이 더하게 되면은 누가 나와? 여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전혀 안 되나? 네. 자, 봐봐요. 얘가 함수값. 여기 이 길이 함수값 보여요? 이 길이랑 둘이 더해. 그러면은 그 길이만큼 위에 얹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이렇게 함수값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도 이 길이랑 해가지고 둘이 더하면은 여기 그 길이만큼 얹었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마치 2차 함수인 것처럼 이렇게 생겨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어디야? y좌편 2예요. 얘가. 그래서 2에서 이렇게 2차 함수처럼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179번에서 fx는 2분의 ax제곱 더하기 a-x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이 검정색 그래프의 함수값이랑 초록색 그래프의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평균. 2분의 ax제곱 더하기 a-x제곱. 이해돼요? 그러면은 초록색 그래프, 검정색 그래프 평균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평균. 이해했어요?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여기 중점. 이해돼요? 그러니까 빨간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빨간 그래프가 뭐야? fx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얘가 2 이상이라는 거예요. 상수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그래프를 봐서도 최소값이 2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래프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뭘 알아냈냐?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이 6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얘가 2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가 2분의 1에 a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세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1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제곱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제곱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거 인수분해 공식 쓴 거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거 이해돼요? 여기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알아. 여기는 뭐야? 34 마이너스 1이야. 33. 얘는 뭐야? 6. 됐어요? 그래서 곱하면 뭐가 나와요? 99. 너무 쉽죠?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왜 말이 없어? 반응을 좀 해줘야지. 그래서 아니 점수 다 읽어버린다. 얘도 뭐 쉽지만은 너무 쉬워서 자존심 상하지만 한번 해보죠. 아니 어려워하지 마.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생김새만 더러워. 얘가 일단 얘 한번 해보자고. FA 하게 되면은 X 대신에 A를 넣은 거잖아. 그냥 쓰세요. 4의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자, FEB 하게 되면 X 대신에 EP 넣은 거잖아요. 4의 마이너스 EB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둘이 곱했잖아. 그럼 지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4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제곱인데 그게 4래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됐나요? 다음에 FB 마이너스 A래요. 그러면은 4의 A 마이너스 B제곱을 하면은 그게 16이래요. 아, 그럼 A 마이너스 B가 뭐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네요. 끝났네요. 그쵸? 그럼 둘이 합치면은 마이너스 3B는 3, B는 마이너스 1이네요. B는 마이너스 1, A는 1 이렇게. 자, 그러면은 F2A 플러스 B라고 하면은 N은 F1을 의미하는 거니까 F1 하게 되면은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1이네요. 그쵸? 와, 너무 쉽죠? 넘어갈까?
자, 183번에 얘가 무슨 뜻인지 말해주세요. 뭐? 얘 무슨 뜻이야? 증가함수죠? 왜 다시 물어봤는데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증가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가 증가함수일 때 그럼 fx가 증가함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그렇지,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 돌려서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1보다 크고 그리고 2,2분의 9a-2가 얘가 저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9a의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 이제? 어떻게 푸냐고? 이거 뭐 공수한 레벨 테스트 어떻게 본 거야? 여기 x가 a로 바뀌어 있다고 지금 못 푸는 거야? 뭐야? 나랑 대화하기 싫어? 나쁜 놈들. 아니 몰랐어. 좀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 에이, 장난치지 마, 얘들아. 나 상처받아. 그래서 a가 4 또는 2분의 1. 근데 a가 1보다 크대잖아. 그러니까 뭐여야 돼? a는 4야. 그래서 a 제곱 하면은 16. 어떡해. 네? 너무 사하셨나 봐. 이때를 왜 그 사이에 또 먹냐? 놀라시네. 왜 놀라세요? 개웃겨. 그만 먹기. 3명은 점수가 진짜 믿기 힘든데. 죄송합니다. 진짜 싫다. 세명은 4분. 일단 이지원이랑 나랑 그치? 왜 그러는 거야? 나 검토 안 해가지고 나한테 많이 들었어. 나도 잠깐만, 이거 왜 박지환이 거가 없어? 여기구나. 박자는 3명이 아닌가 봐. 됐어요. 왜 그러세요? 왜겠니? 대답 안 해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나을 수도 몰라. 언제까지 보시는 거야? 나가길 바라시는 건지 나가야 돼서 기다리는 거야? 잠깐만. 지금 나가는 건가? 나갈 타이밍? 지금이야. 176. 그런 게 있었어. 쓰신가? 난 기억 일단 하나도 안 나. 어, 진짜 웃긴 한데. 기다려서 한 마디. 나 처음 들어있는 듣는데. 게 82. 인생에 80이 어디 나가서 있었어? 80인 있어. 80인 있어. 이번에 2명이 있어. 2번이었어. 오케이. 1등은 지원입니다. 지한이요? 지원이요? 알겠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 이지원으로 들었거든. 두 번 죽이네. 진짜. 나도 진심으로 못 이제 들었어. 나 깜짝 놀랐어. 얘 한번 해볼까요? 지환이가 두 개를 다 그래도 준석이 잘 봤네. 우리 지원이는 공소 1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소 2까지는 공부를 못했나 봐. 세번 죽은 거야? 자, 얘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대. 그럼 뭐야?
감소야, 감소. 얘가 감소 그래프일 때 ABC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려면 밑이 같아야 돼. C만 지금 밑이 달라. 얘를 A의 몇 제곱으로 써야 돼? 마이너스 2제곱. 감소 그래프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루트 2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C, A, B. 끝났네요. 쉽죠? 그래서 지수식이 하나인 경우는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감소, 증가 판단하시고, 그쵸? X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고, X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고, 그쵸? 얘는 다 맞출 수 있겠죠? 막 뭔가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오, 평이동. 3의 x제곱을 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될까? 얘는 x 대신에 x 빼기 모시기, y 대신에 y 빼기 모시기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 y는 3의 x 모시기 뭐 더하기 모시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야? 평행이동. 이해했습니까? 대칭이동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x 앞에 부호가 바뀔 수 있겠죠? y 앞에 부호가 바뀔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은 y는으로 정리해 준다라면 여기에 붙는 거예요. 저 지수식 앞에 필마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저걸 알고서 한번 기억을 봅시다. 기억은 3의 x 플러스 1제곱이에요. 평이동 맞아요? 맞아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니은 보게 되면요. 얘는 3의 2x제곱에 플러스 3이에요. 뒤에 플러스 3은 생겨날 수 있죠? 평이동 과정에서. 근데 x가 2x가 됐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이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x여야 돼요. x의 개수의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y는 3의 1-x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x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어. 가능해? 지수에 플러스 1이 됐어. 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디귿은 오케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리을은 y는 마이너스 3의 x-1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9로 나눠준 거예요. 9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x-1제곱이 됐어요. 자, 3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 생겼어. 가능해? 가능해.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생겼어. 가능해? 가능해. 평이동. 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을 맞네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뭐일 때 안 됐어? x 개수에서 부호 바뀌는 건 괜찮은데 숫자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2x, 3x 이렇게 되면은 안 돼. 다음에 이건 너무 쉽다. 자,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후 여기서 한번 잘라보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변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 평이동을 했어요. 그럼 얘 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2의 x-m제곱 그 뒤에 플러스 2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가 누구 지난데요? 원이 중심 지난데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4,0 대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4,0을 대입을 하면은 성립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0은 마이너스 2의 3-m제곱
플러스 2의 m제곱. 그러면은 2의 4-m제곱은 2의 m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그냥 2 아니야. 어? 그냥 2 아니야. 그냥 2예요? M 2. 그건 이제 암산의 천지인 규미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하면 돼요. 4-m하고 m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m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지수끼리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됐을까요? 자, 그래프를 보고서 지수 함수 식을 유추하는 문제. 얘는 내가 꼭 낼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문제는 보통 거꾸로 나오잖아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프를 보고서 지수 함수 식을 유추하라 하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쵸? 여기까지 봅시다. 원점 이동,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변해요? y는 2x제곱을 원점 대칭했대요. 그럼 어떻게 변해요?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평이동하겠대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얘는 점근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일단 그림 잠깐 무시하시고 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얘가 점근선이 뭐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2의 x제곱이었으면은 점근선이 뭐였냐? x축. 그렇죠? y는 0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점근선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마이너스 a는요.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x축 방향의 평이동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거든요. 그쵸? 이 x축인 점근선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대요. 그럼 모양이 달라집니까? 이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x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는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해돼요? 근데 누구는 영향을 줘요? 플러스 b요. 왜요? 얘는 무슨 뜻인데?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b만큼 위로 쭉 올라갔다는 뜻이야. 그럼 누구도 같이 올라가? 점근선도 똑같이 b만큼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거는 x에 붙어 있는 놈이 아니야. 얘는 뒤에 붙어 있는 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뭐가 돼야 돼요? y는 b가 돼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봐요. 그럼 b가 뭐 해야 되는 거야?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왜?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1번, 2번. 야, 50%다. 찍어도 맞추겠다. 야. 1번. 응? 여기 이 마이너스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는 위쪽으로 올라가던 함수값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생각해봐. 원래는 얘가 플러스 값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 영역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점근선의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생기게끔 만든 친구는 바로 얘 때문이야. 지수식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 x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어떤 영향을 준 걸까? x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뭐야? y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y축 대칭한 거를 마이너스가 생겼으니 x축 대칭을 한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됐을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를 보고서 얘가 대략적으로 어떤 생김새를 갖는지 여러분이 유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줄 수 있어요. 지금 얘는 너무 친절했어요. 과해요. 원점 대칭 한 다음에 평이동했습니다 라고 줬잖아요. 근데 나라면은 저걸 안 줬을 거예요. 그냥 그래프 보고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지수함수 식을. 그럼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는 거냐? 원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올라가던 애가 내려갔어요. 그럼 걔는 뭐야? x축 대칭이에요. 얘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 y축 대칭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고서 얘는 원점 대칭을 일단 했나 본데? 그러면은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가 있겠구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고서도 유추가 가능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평이동 봤을 때 정근선이 y는 5네? 그럼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래프가 위로 이동한 거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5라는 거 나왔고 마이너스 있었다는 거 알았고 마이너스 있었다는 거 알았어. 뭐만 알면 돼? 마이너스 a가 뭔지만 알면은 그럼 그 답이 나오겠네? 거기서 뭐 넣으면 돼? 0,4 대입하면은 a 나오고 끝나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래서 b가 5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알아냈었으면은 b가 5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면은 0,4 대입을 하면은 돼요. 0,4 대입하면은 그러면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0,4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마이너스 2의 a 제곱이네요. 거기다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4가 나왔으니 a가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이해됩니까? 너무 재밌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자, 함수 y는 4의 x제곱 그래프를 지금 평이동을 한 거가 지금 fx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얘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라고 해서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평이동만 했대요. 그러면은 y는 4의 x-a제곱에 플러스 b가 제가 됐다라는 건데 점근선 확인해 볼까? 얘가 점근선이 원래 x축 y는 0이었는데 지금 내려갔네. 그렇지? 그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야. 그러면은 b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거네. 됐어요? 그럼 a는 뭘 어떻게 구하지? a 뭘로 구해? 마이너스 2,0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0은 4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2분의 5. 자, 여기서 A, B 둘이 곱하게 되면은 5 나옵니다. 끝. 됐어요? 좀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 풀어준 문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뒷담았네. 최대 치수 안 할 거예요. 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4번.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n이 딱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n이 없다라면 없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제가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편이동하게 되면은 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누구를 그릴 거냐? 얘를 그릴 거야. 얘를. 그러면은 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한 거야? x-2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어차피 비슷하게 생겼죠.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름 헷갈리겠다. 아이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n y축 방향으로 어떤 평이동을 했더니 누구를 지나지 않아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지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안 지나죠? 그렇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다가 점점점점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0,0을 지날 때는 안 지나요. 근데 그보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3, 4분면을 지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가 언제야? 0,0을 지날 때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뭘 하라는 거였어? 0,0 대입해 이 뜻이었어. 그래서 n은 9야. 별거 아니죠? 이게 과정이 이제 의미만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0,0을 왜 대입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근데 아셔야죠. 그쵸? n이 이제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 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n이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안 지나는 거고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조금 내려가다가 0,0 지날 때를 마지막으로 3, 4분면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0,0을 대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0,0을 넣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래프. 자,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요. a랑 관계가 없어야 된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밑이랑 상관없이 저 지수식이 무조건 같은 값이 나. 그게 언제일까? 그렇지. 지수가 0일 때예요. x가 뭐일 때? 3분의 2일 때. x가 3분의 2면은 얘가 a의 0제곱이 되면서 뭐가 돼? 1. 그럼 y는 뭐가 돼? 3. 이해됐어요? 이게 p, q예요. 3분의 2, 3.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정점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96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얘는 a, b랑 e, c 대입하면 끝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x축 쪽에만 숫자가 써져 있거나 아니면 y축 쪽에만 써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여기 x축 쪽에 2분의 1 bc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떤 숫자가 없죠. 여기가 없잖아요. 누군지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주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x축, y축에 있는 숫자를 채워줘야 돼요. 얘를. 그래서 여기 b에서 쭉 가봐. y는 x 만나고 옆으로 갔으니까 얘가 뭐라는 얘기야? b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 보세요. a 옆으로 쭉 가가지고 내려갔는데 c가 됐어. 그러면 c가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야. c는 a라는 거야. 자,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축에 있는 숫자들을 채워주는 거가 1번이에요. 축 위의 숫자 채우기.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뭐냐? 이것도 잘 보세요.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그래프 위의 점. 그래프 위의 점. 자, 근데 그 그래프라는 거는 y는 x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y는 3x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0,b 2분의 1, b. 그래서 2분의 1, a군요. 그리고 0,b. 두 개의 점을 찾아줘야 돼요. 나머지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절대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그래프 위에 있는 것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거 넣는 순간 다 틀립니다. 이해했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만 찾아가지고 좌표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2분의 1, a랑 0,b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y는 3x 제곱에다 대입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 3의 2분의 1제곱은 a. 그리고 3의 0제곱은 b. 끝났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a, b, c는 3. 그래서 답은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어갈까요? 10분 남았어. 좀만 힘내. 이거는 이게 BT에 내고 싶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안 내고 다음에 우리 대수 중평할 때 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두 문제 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뭘 해야 되죠? 점 좌표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얘를 둘 중에 하나 골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이뻐? 알았어. 오른쪽으로 할게. 자, 오른쪽이야. 여기서 A, B, C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 근데 C는 알아. C는 0,1이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봐봐.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C래. 그러면은 A, B, X좌표를 우리가 뭔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 B를 X좌표를 내가 2T라고 하게 되면은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1대2가 되거든. 혹시 이거 이해돼? 자, 근데 A의 Y좌표가 뭐래? 5분의 1이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T, 5분의 1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5에 마이너스 t제곱을 했더니 그게 5분의 1이 나온 거야. 아, t가 뭐야? 1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b의 x좌표 뭐예요? 2t니까 2네요. 끝! 생김새는 되게 무서웠죠.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점의 좌표부터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항상 풀리게끔 돼 있어요. 이런 거. 됐습니까? 최소는 다음에 할게요. 근데 그거는 우리 위에다 썼던 그 긴 거 있죠? 걔는 외워서 와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수업 때 지수함수 최대최소 하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하니까. 그래서 과제는 여기까지 46쪽까지 도장만 찍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DT가 필요한가? 해설이? 저번 DT 해설?